아파트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바람이 좁은 경비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작은 전기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종이컵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따랐지요. 그의 손은 굳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 근무를 끝낸 듯한 눈빛이었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출근길 주민들이 늘어날수록 목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거 음식물 좀 버려주시죠. 한 여성이 흰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봉지에서 눅진한 냄새가 새어나왔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중히 안내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분리배출은 주민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여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웃었습니다. 바쁘다니까요. 이러려고 관리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지만 모르는 척 지나갔지요.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치웠습니다. 그는 한 번 다짐을 삼켰고 두 번 삼킨 끝에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시간과 상황을 짧게 기록했지요.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심부름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되었습니다. 택배 좀 우리 집 앞까지 올려주실래요? 차 주차 대신 빼주시죠. 애들 버린 컵은 알아서 정리해주세요. 말은 모두 존댓말이었지만 태도는 한참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작은 경비실 의자는 그 모든 눌림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걸린 낡은 점퍼가 햇볕에 바래고 있었고 그 바랜 색만큼이나 그의 하루도 희미해지는 듯 보였지요. 점심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무전이 울렸습니다. 이 경비님, 주민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대응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죠.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사무적인 말투 뒤에 누군가의 한숨이 겹쳐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창문 너머 작은 놀이터에 머물렀지요.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하나가 고개를 들어 경비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만큼은 작게 웃을 수 있었지요. 해가 기울자 쓰레기 봉투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마다 사연이 있는 듯 푹 꺼져 있었고 비닐에 스친 흔적처럼 말들은 거칠었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대 규정 타령이에요. 오늘만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좀 도와주셔야죠. 할아버지는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공동구역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말 뒤에 붙은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지요. 그날 오후 우연인 듯 고의인 듯 한 남성이 경비실 문턱에 발을 올려두었습니다. 시야를 가로막는 짧은 오만이었습니다. 아저씨, 일 좀 바로바로 합시다. 나도 바쁩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턱을 빼도록 예의 바르게 부탁했습니다. 남성은 발을 내리면서도 비웃음을 지우지 않았지요. 순간 경비실 공기가 한번 가라앉았다가 다시 아주 조금만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갈 무렵 비가 흩뿌렸습니다. 빗방울에 젖은 현관 슬로프가 미끄러워졌고 누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무 매트를 다시 깔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낮추어 매트를 정렬했고 그 사이로 또 하나의 비닐봉투가 경비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말이 없었지만 누군가는 충분히 말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치우고 수첩에 짧은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그 선은 하루의 감정선을 닮았고 그 감정선 끝에는 묵음 같은 다짐이 매달려 있었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었고 경비실 시계 초침만 선명하게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사진 속 젊은 그는 고개를 들고 웃고 있었지요. 그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첩을 닫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의를 잃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습니다. 새벽 앞의 어둠은 가장 짙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경비실 불빛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아래로 미세한 결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것은 서늘한 결심이었고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민원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관리 규정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래된 문장들 사이에 형광펜 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지요. 그는 규정을 읽었고 읽은 다음 줄을 접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그는 다른 시간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때에 펼쳐질 조용하고 정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경비실 바깥으로 바람이 한 번 더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작은 고요가 남았고 그 고요 속에서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오늘의 상처는 오늘에 두고 내일의 말을 준비하려는 사람처럼 그는 자세를 바로 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전등을 낮추며 혼잣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마음을요.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자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빠졌습니다. 등굣길 아이들, 출근길 직장인들이 현관 로비를 지나치며 경비실 유리창 너머의 노인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곧 흩어졌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늘 그렇듯 경비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지요. 그날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회의실은 붉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반쯤 가려져 있었고 둥근 테이블 위에는 여러 주민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실 무전기가 짧게 울리며 할아버지에게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로 잠깐 올라와 주시죠. 경비 업무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뒤에 깔린 기류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모자를 바로 쓰고 서류철 하나를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안에 있던 몇몇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고지어 입주민 대표가 말문을 열었지요. 이 경비님, 주민들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규정만 내세우고 주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들 하네요.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말끝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서류철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공동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코웃음을 치듯 웃으며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 규정 타령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좀 들어주면 어떻고 택배 좀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다들 관리비 내잖아요. 주민 몇 명은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전 경비 아저씨들은 더 친절했는데 요즘은 너무 뻣뻣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이 회의실 공기를 더욱 눅눅하게 만들었지요. 대표는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신다면 계약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분위기, 숨조차 막히는 기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회의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방금 전까지 쏟아진 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맑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시선에 미묘한 빛이 깃들었지요. 억울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심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순간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발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듯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복도 끝에서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괜히 맞서지 마세요. 이 아파트 대표는 꽤 힘있는 사람이에요. 조심스러운 충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오래 남을 울림처럼 복도에 맴돌았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은 그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두고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대표 해고 언급.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그림의 첫 선을 긋듯 그 동그라미는 묘하게 단단한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으로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주민의 요구였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이 있으니 차 좀 대신 빼주시죠. 익숙한 요구였지만 오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상대방은 분명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경비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미묘한 긴장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의 젊은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던 시절, 그러나 세월 앞에 고개를 숙였던 날들. 이제 다시 숙이지 않겠다고 오늘 확실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회의실에서 던져진 한마디 해고라는 말과 함께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밤이 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길고 깊은 전주곡 같았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경비실 안 작은 스탠드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고요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글씨는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들었던 말들, 주민들의 표정, 그들이 흘린 무심한 말투까지 그는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맡김, 주차 강요, 대표 해고 언급.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것들은 곧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낼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민들의 동선을 살피는 일은 원래 업무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이 더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심부름 요구와 갑질 사이에서 그는 차분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계단 밑에 버리는 가구,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도망치는 세대, 그리고 심야에 몰래 택배 상자를 실어 나르는 의심스러운 장면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담아두었습니다. 특히 입주민 대표의 행동은 눈에 띄었습니다. 늦은 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대표는 종종 아파트 뒷문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때때로 낯선 남자들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부러 모른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대표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할아버지의 눈빛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CCTV 모니터는 그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범죄 예방용이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USB에 날짜별로 저장된 영상 파일이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경비실 서랍 속에는 아파트의 민낯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민 하나가 심부름을 시키며 빈정거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대신 처리해주세요. 뭐 힘든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까다로우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5호 무단 쓰레기 처리. 그는 이제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굴욕은 기록으로 남겨져 언젠가 칼날처럼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무장화를 신고 물을 퍼냈습니다. 그때 지하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는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낯선 남자가 대표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른 척 등을 돌렸지만 그 장면은 뇌리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비실로 돌아와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그들의 거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수첩을 덮고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그는 강직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다시 숙이지 마라. 이제는 네가 지켜야 할 때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그는 주민들의 작은 비밀까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세금 문제로 곤란해하고 누구는 가족 간 다툼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대화와 행동이 퍼즐 조각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곧 거대한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공동체의 위선과 불법 그리고 권력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경비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로 졸음을 쫓으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종이 위에 쌓인 단어들은 어느새 수십 장을 넘어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곧 때가 옵니다.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빗소리는 아파트 담벼락을 타고 흐르며 오래된 그림자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씻기지 않는 오만과 탐욕은 곧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다시 눈을 떴고 수첩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었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울려 퍼지는 신호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장마비가 그친 뒤 하늘은 흐렸지만 단지는 낯설 만큼 고요했지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경비실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단단히 고정돼 있었지요. 잠시 후 늘 음식물 쓰레기를 떠맡기던 그 입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습관처럼 경비실 쪽으로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버리셔야겠습니다. 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입주민은 당황한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다 해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USB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곧 이어 열린 주민회의에서 할아버지는 차분히 USB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문제의 입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경비실 앞에 두고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지요. 시간이 찍힌 화면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늘 깨끗한 척하더니 저렇게 규정을 어기고 다녔네.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입주민은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잠깐 부탁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대표조차 난처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규정을 지키라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세대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을 가득 메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입주민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이번엔 비웃음이 아닌 고개 끄덕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받던 경비의 말이 처음으로 힘을 얻는 순간이었지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에 닿듯 그의 마음에도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첫걸음을 내디딘 자의 묵직한 안도감이었지요. 경비실에 앉은 그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일 앞에 서게 된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몇몇 주민은 그를 스쳐가며 눈인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조금 더 커져갔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은 오늘 하루를 지켜낸 보상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더 큰 적, 더 단단한 벽이 기다리고 있음을요. 그는 수첩을 덮고 전등 불빛 아래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가 내일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난 뒤의 공기는 유난히 눅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복도는 습기로 축축했고 계단의 손잡이마저 끈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만수 할아버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첫 번째 복수를 끝낸 뒤 그는 마음속에 단단한 중심을 세운 듯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작은 승리는 동시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입주민 대표는 얼굴을 굳힌 채 할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날카롭게 바꾸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표의 측근 몇몇은 경비실을 드나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는 물건을 던지듯 탁자 위에 올려두었고 또 다른 이는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CCTV를 잘 보신다던데 너무 관심 가지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웃음을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제 일이지요. 모든 걸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선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표의 권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단순히 쓰레기 문제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었습니다. CCTV 서버 일부가 꺼져 있었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내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시 연결하며 서랍 속 USB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주요 기록은 이미 따로 저장해두고 있었지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이미 남아있습니다. 흔적은 반드시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고인 바닥을 닦고 있던 할아버지 앞에 대표의 측근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 속에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세요. 맞습니다. 조용히 계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는 대걸레를 세워두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 규정부터 지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비웃음을 흘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곧 돌아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불길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창문에 비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시절 억울함 앞에서 쉽게 목소리를 높였던 자신과 달리 이제는 차분히 그러나 치밀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던 몇 개의 CCTV 케이블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겁니다. 관리소장은 당황하며 수리를 의뢰했지만 할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한 듯 다른 경로로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화면에는 누군가 케이블을 절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대표 측근 CCTV 훼손. 증거 확보. 글씨는 단호했고 펜 끝은 종이를 파고들 듯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겉으로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어딘가 예민한 눈치를 살피는 기류가 번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전보다 짧게 끊기는 듯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순간 할아버지는 관리사무소 유리창에 비친 대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표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부터 권력과 돈을 움켜쥔 자들의 습관 같은 웃음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불빛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바깥에선 바람이 불었고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조차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수첩은 이미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은 이제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라 아파트 권력의 균형을 흔들 증거록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하늘은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아파트 위에 걸려 있었고 단지 안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서 이만수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미 몇 가지 작은 승리를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큰 벽을 넘어서는 일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관리비 내역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관리비가 자꾸 오르지 않아요? 수리비 명목인데 실제로 수리한 건 못 봤는데요. 속삭이듯 흘러나오는 말들은 결국 하나의 이름을 향했습니다. 바로 입주민 대표였지요. 할아버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목격한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CCTV에 찍힌 서류 교환 장면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늘 미소를 지으며 모든 건 주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탐욕은 할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표는 일부러 경비실 앞을 지났습니다. 비가 막 내린 뒤라 바닥은 젖어 있었고 공기는 눅눅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대표는 손에 든 우산을 턱턱 바닥에 부딪히며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별짓 다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규정이니 뭐니 따지다가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대표는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불안의 그림자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빛 케이스 안에는 수개월 동안 모아온 기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하며 조심스레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표가 낯선 인물과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의 흔적을 설명하는 대화, 심지어 뇌물처럼 건네지는 봉투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는 서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무시와 모욕을 참아왔던 시간이 이제는 하나의 칼날로 다듬어지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 칼날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며칠 후 열린 소규모 주민 모임에서 대표는 평소처럼 자신을 포장하려 했습니다. 이번 관리비 사용 내역은 다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순간 뒤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모두 안심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대표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임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아버지와 대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와 작은 USB만으로도 충분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대표는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에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하시는 거죠. 다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전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단지 안의 가로등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할아버지의 결심은 더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 쌓아온 증거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초가을의 바람이 단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은 낙엽을 몰고 다니며 현관 앞에 수북이 쌓아놓았지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쥐고 낙엽을 모으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관리동 유리창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입주민 대표가 누군가와 서류를 맞바꾸고 있었지요. 한순간 마주친 대표의 눈빛은 여전히 거만했지만 그 안에 불안의 그림자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입주민 총회가 열렸습니다. 단지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주민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지문에 관리비 사용 내역 보고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번 관리비 사용은 모두 합리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소 오해가 있었지만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렸지만 그 뒤편에서는 불신의 기류가 선명히 흘렀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비가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가슴 안쪽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증거를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USB를 받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곧 화면에는 어두운 지하창고에서 대표가 낯선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을 두고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놀람에서 분노로 변했고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우리 관리비로 저런 일을 한 겁니까?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CCTV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록은 수개월 동안 저장된 원본입니다. 삭제 시도도 있었지만 모든 증거를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단호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더 이상 대표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대 아래에 서 있는 경비의 눈빛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의 측근들이 황급히 나서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경비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를 향해 외쳤습니다. 우릴 이렇게 속여놓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그 순간 관리사무소로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누군가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허둥대며 손사래를 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고 주민들의 시선은 복잡한 감정으로 얽혔습니다.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또 다른 이는 부끄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경비의 눈빛에서 정의를 본 순간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대표 몰락. 진실 드러남. 회의실을 빠져나와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의 고비를 넘긴 듯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잊었던 희망 같았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은 그림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겠지요. 초겨울의 공기가 단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아파트 창문마다 커튼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도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불신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아파트는 이제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지요. 대표가 경찰에 연행된 뒤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리비 횡령과 비리의 진상이 밝혀지고 언론까지 보도되자 단지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왔고 주민들은 인터뷰를 피하려 허둥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모두가 입을 모아 인정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총회 이후 며칠간 주민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인사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은 경비실 앞에서 장난을 치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진 태도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모욕과 무시를 견디며 쌓아온 기록,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드러난 순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의를 잃지 않고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지요. 어느 저녁 할아버지는 경비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복도에 전등 불빛이 차례로 켜지고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일상의 풍경은 어쩌면 그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관리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회의였지만 주민들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들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예의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회의실은 잠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잊고 있던 가치를 환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대표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운 대표를 뽑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할아버지에게도 여러 차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규정과 질서는 모두의 것이지요.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며 놀이터를 뛰어다녔습니다. 눈발은 가볍게 흩날렸고 경비실 앞 작은 창문에도 하얀 눈꽃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으며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지난 상처와 굴욕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끝. 그러나 잊지 않음.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 것. 그리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민들이 지나가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자 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비실 불빛은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단지의 어둠 속에서 가장 든든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